집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 공사를 하고 나면 10년은 늙었다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닌 무지에서 시작된 것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주도 공사업자도 서로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정말 모르거나 오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전 시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접근하여 변수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과 서로 간의 배려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집 지을 때 건축주가 이해하고 진행하였음 하는 것과 이해하면 좋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의 경계가 막연히 담장을 경계로 알고 있고 예전 집안 어르신끼리 일의하자 등은 신축이나 건축 행위를 하려면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유대지에 넘어가든지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경우 등 꼭 확인을 하고 짚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해야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사 일정과 여러 문제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의 문제 발생하면 시기는 늦고 추가적인 공정과 금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사 업무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알아서 하지만 건축주로서 자신의 부지의 공부사항 경계가 어떠한지와 표지 등을 알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적이든지 다른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이 이상이 생길 시 하자 발생하지요. 방수, 설비, 습기, 자재 이탈 등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 방수 문제는 치명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방수와 설비적 배수 등은 기본적인 문제이지요. 그리고 구조적인 건 원론적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건축물의 수명이 단축과 추가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자에 조금이라도 잘 대처하려면 우선 계약 내용을 철저하게 해야 하며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확실하게 문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내용이 왜곡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자나 감리자와 잘 상의하여 여러모로 잘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함과 직업의식에 의하여 내 집 짓듯이 하는 말처럼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고 여러 공정과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 조금씩 하자가 있는 경우 대처 자세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하자 없는 집을 짓기 위해선 사전의 방과 확인이 또한 중요하며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결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공정별 지급입니다. 목적한 건축 공정을 마치면 해당 공정에 대해 건축주와 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확인을 하여서 비용을 정산하고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공사 중 변경을 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상호 간 의논과 확인을 하여 문서화하여 추후 결제 시여 문제점이나 상이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도 문서화하여 계약하시면 서로 간의 불만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변경에 대하여 서로 간 정산을 하고 함에 있어 서로 근거와 계약 사항에 준하여 잘 마무리되어야 하였음 합니다. 시공 후 상태에서 유지를 하기 힘든 자재가 있습니다. 시공 혹은 거주 중에도 문제될 수 있는 요인이 되니 유지보수할 때 내구성과 함께 자재 유지와 수급에도 용이할 수 있는 건축 설계 또는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타일 등 여분의 자재 복원 등과 자재 명칭 있는 목록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자재 생산 중지 등으로 동일 자재 수급에 어려움에 대처함과 추후 보수자재 구입 시 필요할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이웃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께 인사드리고 양해를 구하지만 인접해 있는 입장에선 집 주변의 먼지와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민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이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문제 상황에 대처를 하겠다.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으로 신의의 모습을 보여줌이 중요할 듯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재를 변경, 업그레이드 하거나 생각지 못한 부분이나 필요에 의해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공사 예비비를 준비하여 대처와 함께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감도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공사 중 추가 부분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한 대로 없애도 되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주들은 추가 변경을 하여 공사 예산을 초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변수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투다 보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금전적,
감정적 손해가 커집니다. 설계 기간에 서로 간 소통을 하여 진행하면 조금이나마 추가 사항과 변경 공사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공사 기한 역시 면밀히 상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잡아둔 이사 날짜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삿짐을 임대 창고에 넣어놓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사 기한을 잘못 잡아서 생긴 문제로 건축주의 일정으로 빨리 해달라고 할 때도 발생합니다. 물론 민원이나 기타 공사 관련 문제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 공정을 생각해서 적정한 기간을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시공으로 처음 계획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없고 원만이 되면 좋겠지만 적고 큰 문제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방을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건축 공사가 조금은 고된 작업 과정이지만 그래도 공사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서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10년 더 젊어지는 건축 위에 노력하고 그 이후 생활에서 그때 그랬지 추억으로 기억될 일이 되고 잘 지어서 행복하다 공사하길 잘했네 하는 날들 되길 바랍니다. 바라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